안녕하세요. 리트 준비태세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제가 영상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전 리트에서 표점으로 총 27점을 올리고서 16기로 로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16기로 로스쿨에 입학을 하긴 했는데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진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24년 11월 초인데요. 원래라면 지금 이제 2학기를 다니고 있어야 되죠. 1학년 2학기를. 근데 제가 전역을 올해 8월에 했어요. 제가 작년 2월에 입대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로스쿨 입시 준비를 했던 건데요. 4월 말부터 준비를 해서 7월에 있던 리트 시험을 보고서 거기서 리트를 보고 면접 자소서도 거기서 하고 이제 전역을 몇 달 전인 올해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자마자 군유학 1년을 신청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16기지만 17기 분들하고 함께 25년 3월부터 학교를 같이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제가 성적표를 여기 띄워놨는데요.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22학년도 리트 성적표고요. 가운데 있는 게 23학년도 리트 성적표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작년에 로스쿨을 갈 때 봤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22학년도 때 받았던 108.7점에서부터 작년에 받았던 135.7점까지 해서 총 27점의 점수를 올렸고요.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는 언어이해가 제가 가장 낮았을 때가 23학년도예요. 이때 언어이해 100분위가 49.8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봤을 때는 97.1이라는 100분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100분위로는 50 가까이 47.3만큼을 올렸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리트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였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이 한두 시간 공부하고 몇 시간 공부하고 하는 게 점수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2시간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지금 2시간이 다 점수랑 연결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앉아서 뭔가 하긴 했는데 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막연함, 막막함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22학년도 때 제가 108.7점을 받을 때랑 23학년도 때 제가 115.1점을 받을 때, 이때 이제 둘 다 학교를 다닐 때도 있었는데 사실 학교 수업을 많이 안 들었어가지고 거의 전업이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많이 안 올랐죠. 근데 24학년도 때 준비를 할 때는 제가 4월 27일부터 준비를 했어요. 군대 일과랑 병행을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개월 만에 점수를 많이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방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방법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언어이해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한 OT 영상이 이 영상이 되기도 할 거고요. 근데 제 강의를 구매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 OT 영상만 보더라도 최소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 방법을 몰라서 리트 공부를 못하겠다, 이렇게는 되지 않도록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이거를 O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강의를 듣지 않으실 분들은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넘어가기 전에요, 우선 리트 준비 태세, 그러니까 리트를 준비하는 훈련, 이렇게 채널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리트 준비 태세는 제가 군대 용어 중에서 전투 준비 태세라는 거에서 따온 거예요. 전투 준비 태세라는 거는 그거죠.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 그거를 훈련하는 건데요. 저는 훈련이란 말이 리트 공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투 준비 태세, 전투를 준비하는 훈련, 이것처럼 리트 준비 태세, 저희에게 있어서 전투라는 건 리트겠죠. 리트를 준비하는 훈련,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왜 훈련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말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인데요. 여기 왼쪽 박스에 보시면은 질문들이 있죠. 하나씩 보면은 기출은 몇 회독을 해야 되나요? 사설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공부를 해도 실력이 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질문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들이, 그리고 궁금증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입시를 준비할 때 가지고 있던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최근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리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께서도 이런 궁금증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적어놓은 질문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사설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공부 방법과 지문을 읽는 방식,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은 사실 이 막연함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막연함.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결국에는 막연함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막연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단순히 기출을 3회독을 해야 되는지 5회독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몰라가지고 막연함을 느끼는 걸까요? 하면 그건 아닐 거예요. 그게 막연함의 본질적인 이유는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여러분께서 막연함을 느끼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에 리트에 필요한 능력이 어떤 건지 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출은 몇 회독을 해야 하는지 사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이런 막연함을 느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리트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이제 공부를 하시죠. 공부를 하고 심지어 시험 전날까지도 이제 어떤 게 리트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건지를 모른 채로 시험을 보고 그리고 결과를 받고 결과를 보고서 아 리트 신수설이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희가 리트에 필요한 능력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출을 보더라도 필요한 만큼 회독을 할 수가 있겠죠. 3회독이 될 수가 있고 그게 5회독이 될 수가 있고 7회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기출을 몇 회독해야 될지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설 문제를 풀더라도 이게 도움이 되는 사설인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설인지 아니면 나한테 지금 사설 문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도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리트에 필요한 능력이 어떤 건지 아시면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이 공부는 리트에 필요한 능력 중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연습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거를 하면은 나의 어떤 점이 개선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은 하루 공부를 마쳤을 때 오늘 나는 어떤 공부를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편하게 잠에 드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말부터 리트 준비를 군대에서 했잖아요.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았는데 군대에서 3개월 동안 공부한 거랑 사회에서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한 걸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전 군대에서 공부를 했을 때가 더 차라리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회에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이 정말 괴로웠고 저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공부를 할 때는 정말 10분, 20분씩 시간을 끊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20분 공부를 하더라도 그 10분, 20분이 저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했고 또 여러 요소 때문에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막연함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군대에서 공부했을 때가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목적은 이 영상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막연함을 없애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리트 공부가 막연하지 않더라도 힘들긴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최소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는 못하게끔 하진 않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저희가 이제 리트에 필요한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겠죠. 그거를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트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탐구를 예시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트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갈 때 과탐을 봤어요. 사탐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로스쿨 준비하는 분들께서 대부분 문과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탐을 많이 보시고 하니까 조금 더 와닿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탐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탐을 잘 보는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탐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탐을 잘 본다는 거는 어떤 거죠? 사회탐구 문제를 많이 맞춘다는 거죠. 그럼 사탐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많이 맞춰야겠죠. 그러면은 문제를 많이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 선지 판단을 잘 하면은 문제를 많이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사회탐구 문제에서 선지 판단을 잘 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식이 필요할 텐데요. 그 지식이라고 하면은 사회탐구랑 관련이 된 지식일 거예요. 그래서 기출이 되었던 지식이나 기출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나요? 강사분들께서 쓰신 이제 기출 위주로 쓰여진 개념서를 보시고요. 아니면은 기출문제나 사설 문제를 풀면서 결국에 문제집을 활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사탐을 잘 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맞춰야 되고 문제를 많이 맞추기 위해서는 선지 판단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선지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강사분의 교재나 아니면은 기출문제 또는 사설문제집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사회탐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리트는 어떨까요? 그래서
그래서 리트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리트를 잘 보기 위해서는 리트 문제를 많이 맞춰야 될 거고, 문제를 많이 맞추려면은 선지 판단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선지 판단을 잘 하려면은 사회탐구처럼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교재랑 어떤 개념서를 봐야 할까요? 그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전에 제가 예전에 몰랐었고 지금 상담 진행하고 있는 학생분들께서 여쭤보신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이 박스에 있던 게 결국에 B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저희가 아까 전에 사탐을 예시로 들었을 때는 B에 해당하는 것들이 교재랑 문제집이었죠. 그리고 교재랑 문제집을 보는 이유가 결국에 저희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교재를 보고 문제집을 봤던 거죠. 다시 말해서 저희가 A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게 된다면은 B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A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아까 전에 사회탐구에서는 A에 해당하는 게 지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선지에서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였죠. 다시 말해서 A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선지 판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능력인 거예요. 그럼 이걸 리트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리트를 잘 보기 위해서는 리트 문제를 많이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 판단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선지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게 결국에 리트에 필요한 능력이겠죠. 그리고 그걸 알면은 이 B에 해당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리트에서 선지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을 다음 화면에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22학년도 리트 언어이해 기출문제 1번에서 3번 문제인데요. 제가 지면 관계상 2번하고 3번은 선지를 가져오지 않았고 1번 문제만 선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22학년도 1번에서 3번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트를 잘 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제라는 건 여기서 1번, 2번, 3번의 문제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1번에서 5번까지에 구성되어 있는 이 선지를 잘 판단을 했으면 되는 건데요. 이 선지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탐구에서는 선지에 근거가 되는 부분이 어떤 교재나 문제집이었죠. 리트에서는 선지에 근거가 되는 부분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 줄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이 1번 문제의 1번에서 5번 선지까지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지문을 읽으면서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반응을 하면서 읽었으면은 저희가 선지 판단을 잘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랬으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 A에 해당하는 거는 선지화되는 문장에 반응하는 능력이 되는 거겠죠. 근데 선지화되는 문장에 잘 반응하는 능력, 말은 쉽지만 어떤 건지는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저의 강의 자료 중 일부를 가져온 건데요. 22학년도 1번에 5번 선지고, 그리고 1번에 5번 선지에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는 문단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네모 안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문단에서 1번에 5번 선지 근거가 있는 건데요. 잠깐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정지를 하시고 어디가 이제 1번에 5번 선지의 근거인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찾아보시고 따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면은 이 부분이었죠. 사회복지 법령. 만약에 저희가 이 문단을 읽으면서 이 사회복지 법령이라는 키워드에 반응을 했으면은 1번에 5번 선지를 맞출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1번에 5번 선지는 불황인 정책은 사회복지 제공의 성격을 갖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 신문에서는 사회복지 법령들도 이 무렵 마련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사회복지 제공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5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럼 저희가 사회복지 법령이라는 키워드에 반응을 했으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사회복지 법령이라는 키워드를 외웠어야 할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 글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회 정화 사업을 벌였고, 그러면서도 그거랑 동시에 사회복지 법령들도 이 무렵에 마련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단을 읽고서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걸 알았다면은 저희가 사회복지 법령이라는 키워드에 반응을 할 수가 있었겠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한 가지 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는 22학년도에 1번 문제, 같은 문제죠. 그 문제의 4번 선지인데요. 아래 박스 안에 있는 거는 4번 선지에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는 문단이에요. 그래서 이 문단을 보시고 마찬가지로 이 선지에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이었죠. 선지를 보시면은 불황인들, 개척단원이 되어서 도시를 떠난 불황인들은 대체로 개척지에 안착해서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시문을 보시면은 개척의 터전으로 총진군했던 불황인 가운데 대부분이, 상당수가 중도에 탈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선지에서는 대부분이 개척지에 안착해서 살아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거를 이 상당수가 중도에 탈출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상당수의 반응을 하려면은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앞의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 문단도 보시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개척의 터전으로 총진군했던 불황인 가운데 남아있던 이들이 있고 상당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가 된다는 거를 글을 읽으면서 캐치를 했으면은 이 상당수란 키워드에 반응을 하고 이제 그래서 4번 선지에 정오 판단을 할 수가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릴게요. 22학년도 기출문제인데요. 10번에 3번 선지예요. 3번 선지에 근거가 되는 부분이 아래 박스에 있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실게요. 찾아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인데요. 다른 경로를 따라 움직일 때만 신호를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경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신호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지금 10번의 3번 선지에서는 신호를 출력하지 않는 신경절 세포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단에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경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신호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기적 신호를 출력하지 않는 신경절 세포가 존재한다는 거를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다른 경로를 이란 키워드에 반응하려면은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경절 세포가 있고 거기서 특정 종류, 그러면 특정 종류가 아닌 게 있겠죠. 그리고 특정 종류 중에서는 같은 경로를 따라 움직일 때, 그리고 다른 경로를 따라 움직일 때 이렇게 글이 전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세 가지 예시를 봤는데요. 제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시들을 3개 정도씩 보여주면서 이 구조 안에 어떤 선지에 근거가 되는 부분이 지문의 어떤 부분에 있고 그 부분에 반응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됐는지 그걸 설명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결국에 방금 봤던 것처럼 3가지 예시를 통해서 선지화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선지화되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거를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양 대립이란 유형이 있지만 다른 선지화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유형화하면은 이양 대립이 아닌 다른 유형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리트를 잘 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맞춰야 되고 문제를 많이 맞추기 위해서는 선지 판단을 잘 해야 되고 선지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문들에서 선지화되는 문장에 잘 반응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선지화되는 문장들에 잘 반응을 하면서 읽는다면은 저희가 리트를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였죠. 근데 선지화되는 문장들은 결국에 이런 유형들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방금의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결국에 저희가 특정 유형의 문장들에 반응을 하면서 읽는다면은 선지 판단을 잘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리트를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A를 선지화되는 문장에 잘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선지화되는 문장에 반응하는 능력은 유형에 잘 반응하는 능력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화면은 제 강의 자료 중 일부인데요. 유형들을 22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까 전에 봤던 이양대립 유형인데 그거는 18번 유형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총 22개가 있다는 거를 이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모든 유형들이 아까 전에 저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뽑아낸 것이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에서 이 22개의 모든 유형들은 다 기출문제에서 선지화되는 문장들을 추출한 거예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이렇게 뽑아낸 유형들을 토대로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이 유형들에 반응하는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군대 1과를 병행하면서도 점수를 총 27점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선지가 있을 때 그 선지에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유형화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유형화를 한 걸 토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강의를 듣지 않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처럼 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직접 유형화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결국에 A에 해당하는 거는 유형에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B는 어떤 걸까요? B는 A를 잘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탐에서는 A는 지식이었고요. B는 그거를 단련할 수 있는 교재랑 문제였어요. 여기서는 A에 해당하는 게 유형에 반응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럼 유형에 반응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거는 기출문제와 사설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랑 사설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의 마지막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 박스에 있는 것들 제가 예전에 몰랐던 거고 지금 상담을 진행하는 학생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거고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가 리트에 필요한 능력은 결국에 선지화되는 문장에 잘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결국에 유형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서 특정 유형에 반응하는 능력이 결국에 리트에 필요한 능력, 리트를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몇 회독을 해야 될까요? 라고 보면은 저희가 유형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유형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보시면 되겠죠. 이외에도 지문별로 또 소재별로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설문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유형을 체화를 해야 되잖아요. 유형을 체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리트랑 같은 형식의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 다른 유사 기출이 아니라 리트 사설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설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유형에 잘 반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유형을 뽑은 다음에 그 유형을 가지고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그 유형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지금 이 유형들의 반응을 하면서 읽었는지 반응을 하면서 읽지 못했는지를 구분하시면 되겠죠. 반응을 못했다면은 그 반응을 못한 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는 반응하면서 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다음번 문제 풀 때 적용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은 잘 반응하지 못하는 유형에 반응하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게 공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지문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는요, 제가 마지막에 기출과 사설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리트 공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까 전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훈련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그런 것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축구 선수들이 슈팅을 잘하기 위해서 슈팅 훈련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런 슈팅 훈련 같은 걸 하는 게 결국에 더 좋은 슛을 하고 더 좋은 크로스를 올리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리트 공부에서 이 유형이라는 거는 결국에 정답에 이르는 사고의 경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유형을 체화하고 유형을 적용하고 하는 과정이 정답에 이르는 사고의 경로를 강화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슈팅 훈련이나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공을 더 잘 차는 움직임의 경로를 강화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 유형, 정답에 이르는 사고의 경로를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를 풀면서 유형을 적용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수반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리트 공부라는 거는 유형, 다시 말해서 저희가 정답에 이르는 사고의 경로를 문제를 많이 품으로써 강화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연장선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전에 유형을 토대로 기출문제랑 사설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왼쪽에 있는 유형이라는 거는 저희가 제 수업을 듣는다면은 이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두세 지문씩 끊어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기출문제도 제가 수업에서 기출문제만을 다루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기출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이 유형들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류해드린 유형, 그거는 저한테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맞게끔 최적화를 시키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그렇게 두세 지문씩 끊어 푸시고요. 그 다음에 사설 문제를 두세 지문씩 끊어 푸시면서 유형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세 지문씩 끊어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정답률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때쯤이 됐을 때 10지문씩 끊어서 푸시면 되는데요. 이 10지문을 풀게 되면은 10지문이라는 건 결국에 언어의 한 회차죠. 그거를 풀게 되면은 아마 체화가 됐다고 느껴졌던 유형들도 여기서는 체화가 안 된 것처럼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호흡으로 풀게 되면 틀리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두세 지문씩 끊어 풀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메꿔졌다 싶을 때 다시 10지문을 푸시고, 다시 이제 두세 지문을 푸시고, 다시 10지문을 푸시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유형들에 잘 반응을 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선지 판단을 잘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문제를 많이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리트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이 과정들이 실제로 제가 했던 과정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만 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3개월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리트를 잘 보기 위해서는 선지어되는 문장에 잘 반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선지어되는 문장에 반응을 못해서만 틀리는 건 아니에요. 선지어되는 문장에 잘 반응을 했는데 선지를 잘못 읽는다거나, 실수죠. 아니면은 반응을 잘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결국에 저희가 고쳐야 되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제 본 강의에서는 선지어되는 문장, 이 유형에 대해서만 다루겠지만 추가적으로 본 강의 이외에 실수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분들께 추천드리는 문제풀이 순서에 대한 영상을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리트를 잘 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맞춰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문제를 많이 맞추기 위해서는 선지 판단을 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어되는 문장에 잘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선지어되는 문장에 잘 반응하기 위해서 제가 유형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유형화에 대한 거는 제 강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OT이고요. 강의를 구매하시면은 본 강의에 해당하는 1강, 2강, 3강 각각 40분 내외의 영상인데 1강, 2강, 3강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전 화면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선지어되는 문장에 반응을 하지 못해서 뿐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수를 해서 틀리기도 하고 또는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에 실수 교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수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제가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께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20분 안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수 교정에 대한 영상만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께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하면서 풀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 순서 20분 안쪽으로 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구매하시면은 1강과 2강과 3강,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실수 교정에 대한 영상, 또 문제풀이 순서에 대한 영상, 이렇게 총 5가지의 영상이 제공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리트 공부에 있어서의 정석은 독해력을 키워서 그 독해력을 가지고 언어이해 그리고 추리 논증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것도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방법만이 정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트 공부법에 있어서의 정석은 문제를 많이 맞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국에 저희가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시험을 잘 볼 수만 있다면은 그 방법이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올리고 결국에 제가 로스쿨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만약 이전에 공부를 하실 때 독해력을 쌓아서 잘 보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점수가 안 오른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